이번 영상에선 오늘 오텍의 상한가에 이어서 좀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경보제약 이렇게까지입니다. 경보제약은 종근당의 계열사죠. 그래서 종근당이나 종근당 홀딩스가 움직이고 바이오가 움직일 때 경보제약이 꼭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대응법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 아무데나 가시면 이렇게 가입이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인데 가입하시면 광고 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업로드도 바로 업로드하고 동시에 시청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같이 종목도 공유하고 하니까 많은 관심 바랄게요. 일단 종근당 먼저 볼게요. 종근당을 보면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간 올랐으니까 당연히 2달 정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2달 정도 조정이 들어온 나중에 추세 하락이 되는 이렇게 5개월선을 살짝 이탈한 찍혀놓고 저번 달에 바로 5개월선 회복을 해줬고요. 이번 달에도 5개월선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좋은 패턴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죠. 대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안전하고요. 아직은 상승이 추세가 잘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조정 후에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패턴이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오늘 중요한 자리 하나 뚫어놨어요. 이 친구는 5주선, 10주선, 20주선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20주선까지의 조정폭도 사실은 괜찮은데 요 근처에서도 바로 20주선까지 온 적이 없을 정도로 우상향 유지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뚫어놨는데 요 자리가 돼요. 오늘 종가상 뚫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번 주에 잘하면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전고점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오늘 약간 전고점 근처 왔다 떨어졌죠. 이게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항상 있어요. 이렇게 일봉에서 보시면 일봉에 이제 이렇게 변곡점 하나가 큰 게 있는데 이 자리에 이런 거래량과 함께 터진 생긴 변곡점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쉽게 무시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 없이 잔존하던 주식에 대한 거를 이때 빵 때려서 올려놓고 계속해서 꾸준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부터 딱이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못 들고 자꾸 맞고 떨어져요. 이때 거래가 실리면서 이 자리 올라가려다가 물량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대 때문에 맞고 떨어져서 다시 조정이 왔고요. 다시 오늘도 돌파했다 맞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이 자리만 뚫어주면 월봉에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해서 올라갈 확률이 좋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이들 따라 올라갈 거예요.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너무 고점에 쫓아가서 하지만 않으면 5일선 근처의 매매가 아주 유효해 보입니다. 중요한 지지선 하나를 고르면 이 자리가 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뚫어놨죠. 아까 월봉에서 뚫어놓은 그 자리인데 이렇게가 돼요. 즉 이 친구는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음봉으로 살짝 떨어져서 이런 자리까지 온다거나 이 근처에서 5일선을 만나는 자리가 되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단 이 두 번째 황금선을 깨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좀 좋아요. 황금선을 깨게 되면 추가로도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아니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차근차근 모아놓으시면 좋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20주선까지는 괜찮지만 20주선 이탈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심하게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저희 계획은 이렇게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요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5일선이 올라가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그래서 황금선까지의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황금선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이탈을 해버리면 이렇게 황금선을 강하게 이탈을 해버리면 이때는 일단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차근차근 모아가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월봉에서의 추세가 완전 좋기 때문에 잘 살아있어요.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좋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주봉에서도 2차 상승, 이렇게 1차 상승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정, 다시 2차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주봉의 5주선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시장의 급격한 변화나 하락으로 인해서 박스권 하단으로만 안 떨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하단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군당 홀딩스예요. 종군당 홀딩스를 보면, 종군당하고 좀 더 틀리게, 이 조정폭이 꽤 깊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우상향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3개월간의 조정폭이 있고, 드디어 이제 5개월선 돌파, 그리고 이번 달에 안착하면서 5개월선의 이 변곡점을 오늘 뚫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뚫어놓을 때는 반드시 강한 거래량이 필요한데, 이게 거래량을 시연하면서 뚫었기 때문에 역시 종군당 홀딩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종군당 홀딩스 같은 경우 역시 아까 월봉에서 뚫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 중요한 자리를 싹 끝내놓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에 있어요. 중기 추세 하락이 되는 이 5주선 이탈하지 않고, 또 하나 지금 아직은 역배열 상태예요. 5주선, 10주선 입장이 거꾸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상태면 10주선이 이제 그 황금주선이나 60주선까지 장기 추세까지 다 뚫어버리면 이렇게 완벽하게 정배열로 들어와서는 이런 초기화되어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자리 변곡점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잠깐의 하락과 상승의 이 패턴, 이 전환 패턴이죠. 이걸 보여주고서 바로 돌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일단 이 친구는 월봉에서 저렇게 3개월간의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강한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호환마마보다 동사는 쓰리봉도 아니고 다그마치 퍼봉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맞고 지금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진짜로 날아가려면 여기를 깔끔하게 돌파해 놓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즉, 이 자리를 깔끔하게 돌파해서 나가 주어야 되는데, 이 우회에 있는 매물대 때문에 계속 맞고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고, 여기서 저걸 다 뚫으려면 지금보다도 더 강한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군당 홀딩스는 아무래도 종군당이나 종군당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둔하고 늦은 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월봉에서 이 3개월간 조정하면서 묶인 물량이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종군당 중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종군당 홀딩스보다는 종군당이나 종군당 바이오 계열사인 경보제약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홀딩스 계열의 주식들이 조금 느린 감이 있으니까 이왕 종군당 쪽에 선택하려면 나머지가 낫지 않나 고 조심스럽게 한번 권유해 봅니다. 다음은 종군당 시리즈 형제들 중에 가장 강한 종군당 바이오입니다. 가장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월봉에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기 때문에 왼쪽에 아예 매물대가 없어요.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 친구는 그 중요한 월봉에서 이렇게 전일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고 추세 전환이 되는 5개월선을 아예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달 사상 최고의 이제 거래량이 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은 추세가 잘 살아있는 좋은 모습이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 한번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격이 슬슬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앞에가 호가창이 9만에서 10만 단위로 바뀌는 이걸 한번 딱 터치했다가 27%까지 갔다가 밀린 현상입니다. 이 친구는 이 자리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권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가 됩니다. 이 대량 거래가 시연된 이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시연된 이후에 여기 상황에서 계속 거래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죠. 거래량이 죽지 않고 꾸준히 들어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대응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또는 5일선이나 10일선 근처 조정권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월봉에서 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겁내서 매수를 못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 돼요. 이게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짜서 요렇게 하면 손절하겠다, 이런 철저한 계획이 있으면 됩니다. 이 친구는 분봉에서 오늘 재밌는 패턴 하나 보여줬는데, 이 친구 분봉 보고 들어갈 뻔했어요. 아마 오택을 제가 사지 않았다면 이 친구를 매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량 거래가 이때 터졌죠. 12월 1일에 터졌고 이걸 앞에를 돌파한 대량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앞에 거를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를 빵 터지면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이 변곡점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이쁘게 뚫어놨습니다. 이 분봉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월봉에서 이제 사상 체육가이기 때문에 이쪽에 매물대가 아예 없어요. 따라서 판단을 분봉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거는 신규 산정 종목이나 이렇게 사상 체육가를 찍고 하는 종목에 쓸 때 좋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했으면 이 시간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전략을 원체 좋아해요. 이렇게 대형거래 빵 터졌습니다. 밑에 쫓아가 사시면 안 돼요. 쫓아가지 말고 이 밑에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여기를 딛고 돌아 나갈 때가 최고의 찬스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저것 딱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못 사죠. 여기서 돌아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30분 봉이기 때문에 3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엄청 여유스러워요. 막 순간 급하게 안 사셔도 됩니다. 그래놨더니 다음에 딱 짚고 돌아 나가죠. 그래놓고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이래놓고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딱 이 자리를 찍은 건데 물론 내일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저희들은 모르죠. 하지만 일단 이 근처에서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요 근처만 깨지 않는 한 쭉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변곡점이 생기고 그 변곡점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이렇게 투자하고 스윙하고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단타나 단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일봉에서 종공단 바이오의 스윙 구간은 여기였었죠. 여기였습니다. 아이고. 여기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두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가 되죠. 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지켜줬죠. 이 친구가. 이날이죠. 이날. 똑같아요. 방법. 분봉이나 월봉이나 일봉이나 똑같습니다. 대량거래 여기서 졌고 이렇게 잔잔하던 주식을 빵빵 때려놨어요. 그러면 깨지 않을 때 이 자리 밑으로만 안 들어오면 돼요. 근데 역시 돌파한 이후에 한 번도 안 들어왔고 그대로 5일선 타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뚫어놓은 자리에 대량거래가 실렸을 때는 그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떨어졌을 때는 이게 추세가 조정권에 들어오겠구나 판단하고 수수료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시고 아니면 약간의 손실을 감수해서 작은 손실로 매도하시고 이게 수익이 나면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손익비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종군당 바이오는 결론적으로 30분봉에서 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게 결론입니다. 경보제약을 볼게요. 경보제약은 종군당 계열사라 종군당 주식들이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이고 특히 다른 것보다도 종군당 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일 때 항상 강하게 움직입니다. 시간에서는 조금 종군당 바이오를 볼게요. 저기 경보제약을 볼게요. 조금 떨어져 있네요. 종군당 경보제약도 아까 이제 중요한 행동을 하나 했는데 이 친구가 요 당시에 이제 그 단일가 거래가 걸렸죠.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단일가 거래가 걸려서 굉장히 지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가 언제부턴가 작은 박스권에 갇히게 돼요. 바로 요 자리가 됩니다. 자, 이 자리를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요때 강한 거래량으로 빵 뚫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빵 뚫어졌을 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다시 이 자리가 오기를 침착하게 기다리면 돼요. 그랬더니 다시 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이 자리를 딱 짚고 돌아 나갔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저도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이 자리는 이 황금선의 변곡점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늘 밀렸으면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안 깼기 때문에 그냥 돌아 나간 거고요. 내일부터 대응할 때도 이 자리에 왔을 때 매수하시고 이 자리를 깨면 일단 손절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 근처가 될 거예요. 근데 5일선하고 10일선하고 이게 가깝기 때문에 내일 11선 따라가겠죠. 5일선과 11선이 이게 가깝기 때문에 5일선, 11선 그쪽까지만 손절 라인 잡고 요거 깨면 요 자리, 지켜준 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일단 손절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스윙해서 하신 분들은 아직은 이 주식이 상승 추세가 월봉에서 엄청난 고점에 있지 않고 이렇게 외바닥 탈출형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좋은 자리 근처에 갖다 놨는데 이 주식이 상장한 이후에 첫 번째로 생긴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5일선의 가격을 보면 17,500원대인데 이 주식이 오늘 이 자리를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17,400원대도 상당히 치열했답니다. 일봉에서 말씀드린 대로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하고 밑에서 하신 분들은 위에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 들고 가 보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려 보고요. 지금 이 친구가 이제 헤매는 게 이 전 고점들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전고점에 대놓고 파시는 분들도 많고 전고점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만약에 심하게 밀린다면 이 자리까지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까지 각오하면 꽤 아파요. 우주선 가격이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저 밑에까지는 안 밀려주는 게 좋고 이렇게 오주선에서 이 주봉에서 보시면 앞전의 거래를 다 잡으면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주식에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 대량 거래가 터진 날에 다음 주에 저가, 즉 여기가 됩니다. 이 자리를 최단 이탈 안 해야 돼요. 즉 16,000원대를 깨면 안 됩니다. 앞에 호가창이 바뀌는 16,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만 돌아나서 지켜주는 한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월봉에서 추세가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월봉 전 고점인 35,000원 이런 데까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봉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반드시 매도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고 요 전고점들을 지켜주는지를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는 점,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시장에서 핫했던 종군당, 종군당 홀딩스, 종군당 바이오, 경보제약 이렇게 4개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차트 잠깐만 볼게요. 지수 차트를 처음에 띄워놓으니까 좀 지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끝에 만들어 봤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좋은 모습이죠. 0.28% 7.86포인트 정도야 가볍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격이 좀 크게 벌어진 상태라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격이 모이는 과정이 있으면서 아마 좀 옆으로 가는 그런 과정 정도는 생길 수 있어요.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놓은 이때 이후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있고요. 5일선 근처에서 잘 버텨주고 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지형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5일선이 이제 꺾이면 11선하고 만나면서 다시 한번 이격이 좁혀지고 또 옆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금 지루한 장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이 홀로 많이 샀고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옆으로 가서 조정권에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코스닥은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 보험이 샀고 역시 기관이 많이 팔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연기금이 좀 들어왔네요. 어쨌거나 큰 게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 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작은 거래 대금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조정권에 있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구나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근데 조정권에 있어도 올라갈 종목 다 올라가고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다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이 살아있는 한 좋은 종목 살 기회는 있습니다. 저도 주식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희 손희상 개미TV와 함께 하고요. 시청 많이 해주시면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